국토의 정중앙 양구군에서 열리는 천원전 결승전. 과연 바둑의 중심이 될 자는 누구인가? 오늘 승리의 꽃을 피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게 궁금해지는 한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고윤서입니다. 해설에는 홍무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8강부터 계속해서 두어온 만큼 체력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오늘 대국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선수 모두 8강에서부터 벌써 세 번째 대국이거든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우승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굉장한 기대감과 그런 설렘을 안고 또 이번 결승전에 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임경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6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네, 1년 동안 많은 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1년 전에도 또 본선까지 올라왔었던 만큼 이번 우승에 대한 그런 목표가 좀 더 강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회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양국은 국토 정중앙배 천원전 대회 개요입니다. 출전 자격은 2006년생 이후 출생 프로기사가 출전을 할 수 있고요. 대회 방식은 본선 16강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누적 방식에 각자 10분, 추가 20초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1,000만 원, 준우승은 4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대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조상현 선수와 임경찬 선수가 만났고요. 각각 허재원 선수와 최민서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김승진 선수나 김승구 선수 네. 이렇게 바둑리그에서도 단연 활약했던 선수들도 있는데 약간은 좀 생소한 조상현 선수와 임경찬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신의 최강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다양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진표까지 보고 오니까 결승전이라는 게 좀 실감이 나는데요. 오늘 대국 두 선수의 좀 강점을 하나씩 풀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조상현 선수는 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바둑을 두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약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임경찬 선수도 약간 조상현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제 본인의 그런 단단한 기풍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잘 또 기다리고 또 낚아채는 것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비슷한 기풍인데 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한 판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양구군 국토 정중앙배는 청춘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0대0 첫 대결입니다. 대국 전에 굉장히 좀 긴장되는 느낌이 여기까지 좀 느껴집니다. 네, 조상현 3단 2008년생이고요. 2023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올해 성적은 8승 4패로 66.7%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임경찬 2단입니다. 이번에 흙을 잡았어요. 2006년생으로 올해 마지막 시합에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 각자 10분에 추가 20초가 주어집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군에서 열리는 밀레니엄 천원전인 만큼 결승전에서는 꼭 이루어지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바로 보여지네요. 네. 네, 사실 1, 2회 대회에서도 이제 흙을 잡은 선수가 딱 천원에 두면서 정말 이 국토 정중앙배 천원전에서만 볼 수 있는 좀 신기한 문화였거든요. 이번에서도 임경찬 선수가 천원에 두면서 그 문화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평소에 천원에 두진 않으니까 초반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천원에 두는 경우는 사실 아예 없거든요. 네. 뭐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인공지능 보면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랑 한 0.3집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천원을 둔다는 것은 좀 대국적인 판을 짜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실리에 치중하기보다는 큰 모양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흙은 아무래도 좀 더 세력적인 바둑을 두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경찬 선수는 최대한 이 중앙에 있는 이 한 점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또 세력적으로 판을 짜야 되겠고요. 조상현 선수는 이 중앙의 천원의 한 점이 빛이 좀 바랄 수 있도록 좀 바래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실리를 챙기면서 쓸모없는 돌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앙 한 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 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흙이 여기서 막는 곳은 우변 쪽으로 막아야 할까요? 네, 당연히 이쪽으로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게 되면은 진행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 흙의 모양이 많이 지워진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어떻게든 이쪽으로 막아서 여기의 모양을, 우변의 모양과 중앙까지 이어지는 모양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뒀던 삼연성 보석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연성에다가 여기 천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양구 천원전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뜻깊은 바둑인 것 같아요. 이런 전통이 있는 기존이 또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원에 딱 두고 시작하는 것이 천원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저는 선수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사실 뭐 천원에 꼭 둬야 된다, 결승에 가면 천원에 둬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도 이제 이 선수들이 이 양구 천원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첫 수로 늘 천원에 이렇게 딱 두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선수들이 좀 굉장히 바둑 말고도 바둑 외적으로도 굉장히 팬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열려있는 이런 모습도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합을 만들 때 그러면 결승에는 우리가 국토 정중앙배니까 천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고심해서 만드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대국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주최 측에서도 좀 천원전이나 이름에 걸맞게 첫 수에 이렇게 딱 천원을 두고 시작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귀를 파고 너무 처음 보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딜 둘지 감이 안 와요. 네, 사실 원래는 이 흑돌이 이런 곳에 있어야 좀 네. 익숙한 느낌인데요. 사실 천원은 좀 굉장히 이색적인 느낌이 들고 흙은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원래는 잘 안 늘거든요. 네, 그쵸. 이게 갈라치게 되면은 흙의 모양이 지워지니까. 하지만 여기 천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중앙 위주의 바둑을 두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천원에 두는 바둑을 해설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묘하죠? 네, 좀 설레기도 하네요. 하변 걸쳐가는 자리 꽤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여기 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느낌이 일단 흙에게 굉장히 큰 모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묘하게 설레는 게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주를 좀 잘 두는 기사가 조금 더 운영을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경찬 선수는 그런 쪽 기풍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 쪽 기풍이 아니라서 제가 좀 더 임경찬 선수를 좀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팬들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이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조상현 3단 당연히 갈라침 해야죠. 네, 지금 백은 어떻게든 이 중앙의 한 점을 쓸모없는 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최대한 상대의 모양을 깨면서 실리적으로 두어갈 겁니다. 그럼 이 판의 관전 포인트는 쓸모있는 돌로 만드느냐 아니면 만들지 않느냐 그게 포인트겠네요. 네, 시청자분들로 보시면서 이 한 점이 과연 이 돌이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이 한 점이 그냥 좀 폐기 처분되는지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리리라 생각이 들고요. 폐기 처분 너무 슬픈데요. 지금 흙은 어느 쪽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떠오르는 수는 백이 그냥 두 칸을 벌리는 수가 떠오르는데 네, 백은 무조건 두 칸을 벌리겠죠. 높게 벌리냐 낮게 벌리냐의 차이 같은데요. 네. 어떻게든 벌려서 흙이 먼저 이렇게 협공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이 한 점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출을 막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빨리 안정을 찾아서 뭐 이런 식으로든 아래든 위든 가서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위로 벌려갔습니다. 위로 벌렸다는 것은 단순히 안정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길 끊어서 늘 때 밀고 이렇게 늘어서 상대의 돌을 압박하는 것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라. fut으로 받으면은 다시 또
이 중앙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하변의 모양이 커지지 않도록 네. 빨리 깨겠다. 좀 발빠르게 두어가겠다는 작전으로 보이고요. 좋은 수법 같습니다. 네, 흙은 늘어갔습니다. 최선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계속 기대되기도 하고. 네. 저는 이 두 선수가 이제 첫 대결이더라고요, 이번 결승전이. 첫 대결인데 1,000원에 둬요. 그래서 사실 첫 대결이라서 결승전의 첫 대결이라 처음 만나는구나. 근데 결승전이네 하고 좀 신기했었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두 선수의 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조상현 선수가 내신 입단을 했거든요. 네. 사실 조상현 선수의 이런 입단 후의 모습이나 이런 기재를 봤을 때 내신 입단보다는 그러니까 내신 입단은 연구생 전체를 통해서 입단하는 좀 늦게 입단을 하는 경우고 네. 보통 조상현 선수 정도의 커리어와 기재면은 영재 입단을 통해서 빠르게 입단을 할 줄 알았는데 입단이 좀 늦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임경찬 선수와 인연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임경찬 선수와 조상현 선수가 영재 입단 대회 결정국에서 두 선수가 만났던 전적이 있어요. 소름. 그래서 2022년도에 당시에 입단 대회 영재 입단 대회 결정국에서 임경찬 선수가 조상현 선수를 꺾고 입단에 성공하면서 네. 이제 조상현 선수가 그때 영재 입단을 놓치게 되면서 이제 입단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떨어지고 2023년도 1년 정도를 더 고생하다가 입단의 문턱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 사실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갚아줘야 할 빚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선수가 바로 임경찬 선수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대회 결승전도 물론 비중이 있는 대회지만 네. 연구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사실 입단이거든요. 그런 입단 대회 최종국에서 만나서 패배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는 굉장히 좀 칼을 갈고 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상대가 나한테 칼을 갈고 온 선수거든요. 임경찬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입단대에서 이겼는데 이번에 또 결승에서 만났네? 항상 중요한 대국에서 만나네요, 이 두 선수가. 네, 지금 두 선수가 두 판의 대국을 했는데 네. 두 판 모두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 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인연일지 아니면 악연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혹시 1대1이 되면 인연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사이좋게 나눠 가졌으니까 인연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데 조상현 선수가 2022년에 입단을 놓치고 23년에 입단을 했잖아요. 네. 과연 그 1년의 시간이 이 선수에게 멀리 봤을 때 득이 됐을까요? 아니면 좀 아쉬움, 독이 됐을까요? 사실 입단은 빨리빨리 해서 네. 좀 최대한 프로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조상현 선수가 그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피를 토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 입단 대회가 아니라 연구생 전체를 통틀어서 고등학교 형들까지 다 나오는 그 내신 입단을 통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바로 다음 연도에 신예대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임경찬 선수에게 패배해서 1년을 좀 더 고생했던 그 시간이 이 선수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헛되지 싶은, 않았다. 네, 헛되지 않았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좌하기 쪽에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임경찬 선수는 중앙 흙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 쪽의 변화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임경찬 선수의 수법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흑에게 어떤 세력을 가지고 백이 받으면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뛰어나오면 같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한 점의 그 효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원래 정석은 사실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가 일반적인데 네. 지금 조상현 선수는 약간은 좀 치사하지만 여기 큰 자리를 냅두고 네. 벌려서 상대의 의도에 허점을 찌르는 수를 두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두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여기 젖히는 건 굉장히 큽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백이 우변에서도 안정을 하고 네. 하변에서도 안정을 했기 때문에 이 1,000원의 한 점의 좀 효용이 좀 떨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심지어 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상현 선수가 작전을 굉장히 잘 짜고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만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나 초반 좀 잘 짰는데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판을 봤을 때 이상하게 놓여진 부분이 없는데 굳이 네. 하나를 꼽으라 보면 1,000원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 1,000원의 돌이 만약에 없고 이런 식으로 연타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흑은 이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흑이 아무래도 약간은 좀 아쉬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아직 만만치 않기 때문에 흑도 다시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두어가고요. 이제 조상현 선수가 이 바둑을 많이 좋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다 견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우세하다라고 네. 마음을 놓는 순간 바로 바둑은 역전될 겁니다. 바둑이란 게 좀 묘해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항상 고비가 오고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이게 기회가 찾아오고 이게 스포츠란 게 이런 묘미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흑돌을 살리기 위해 임경찬 선수가 우변 쪽에서 눌러가고 있어요. 백 입장에서는 그냥 살아두면 괜찮다 이렇게 볼까요? 네, 그냥 서로 불만 없는 진행이고요. 네. 흑은 중앙을 가져가고 백은 또 쉽게 안정을 하면서 서로 하나씩 가져가는 모양이고요. 그렇다면 흑이 왜 여길 두었느냐, 쉽게 살려주지 않았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둔 다음에 흑은 다음에 또 보는 수가 있죠. 여길 들여다보고 네. 붙이게 되면 이 1,000원에 있는 돌이 어느 정도 좀 빗장의 역할을 하면서 흑의 이 중앙 집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경찬 선수는 물론 뭐 백을 쉽게 살려주긴 했지만 추후에 이 우중앙에서도 큰 집을 기대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자기만의 생각과 작전으로 판을 잘 펼쳐나가고 있고요. 만약 해설자님이라면 지금 흑 잡으시나요? 백 잡으시나요? 저는 백이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아무래도 이 1,000원에 있는 돌이 물론 뭐 너무 멋있는 이 국토 정중앙에 있는 한 점이지만 네. 약간 그 바둑 두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백이 운영하기가 확실히 편한 바둑이기 때문에 두라고 한다면 백이지만 또 이제 이런 것도 잘 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그 결승 무대이기 때문에 임경찬 선수가 과연 어떻게 좀 운영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우선 좌상기 쪽으로 걸쳐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백이 그렇게 약한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백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고요. 하지만 이제 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속 수단이 있어요. 네. 언제든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우아에도 집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불어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둑은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꽤나 긴 집바둑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초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 가끔 어딜 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해설자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은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상변이겠죠. 상변에 흑이 다가오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백은 뭐 굉장히 단단하게 두네요. 바로 지키네요. 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두 칸 정도 둘 줄 알았는데 네. 단단하게 두면서 귀도 내가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50수도 아직 안 됐는데 바둑이 뭐 어느새 거의 끝내기 느낌이 들죠. 네. 네, 이제 흑은 사실 다른 곳은 더 이상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흑은 빨리 이제 아래를 두어서 중앙의 집을 좀 기대하는 그런 작전을 두어갈 것 같고요. 이 중앙의 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 저 이 선은 뭔가요? 하나의 급소인가요? 그러니까 백 모양에 좀 약점이 있다는 뜻이죠. 백이 만약에 옆으로 받으면은 네. 붙여서 넘어가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반대로 받으면 얼핏 보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붙여서 활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막으면은 이제 딱 끊어서 호구로 백을 끊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의 집을 지어가는 수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을 좀 찔러 들어갔고요. 좀 시청자분들이 배워두시면 좋은 수법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받든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 굉장히 좀 좋은 맥점입니다. 네, 우변에서 집이 너무 많이 난 것 같아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걸 보고 꼭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 입장에서도
엄청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죠? 네, 백도 이미 완벽하게 안정을 했고 그리고 흙이 원래 두터웠던 곳에서 살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도 뭐 조금도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변에 한 수를 두고 손을 빼니까 인공지능이 좀 움직였거든요. 악수라는 뜻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뭐 워낙 미세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인공지능은 이렇게 바로 짚기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넘어가라. 넘어가는 것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여길 당장 백이 바로 여기를 이렇게 보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흙도 중앙에 집이 이제는 많이 나죠. 네, 좀 무섭게 나기 때문에 백도 어쨌든 여기 좀 중앙을 깨는 작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인공지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치받는 수는 중앙 쪽을 조금 두텁게 해주더라도 이제 이 선으로 집을 내서 안정을 취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확실히 좀 살아두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네. 젖혀 있는 것까지는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젖혀서 흙도 2단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살아 놓으면은 백도 굉장히 좀 큰 집을 내고 살았죠. 10집 정도가 났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천원에 둔 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 바둑에서 좀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년도 바둑을 보니까요. 1,000원에 뒀을 때 바로 백이 붙이는 바둑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둑은 조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현 선수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상대가 만약에 첫 수를 1,000원을 두면 이렇게 두면 된다라고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알려주는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아, 그런가요? 네, 파회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결점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바둑 스타일을 구상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흙이 끊어먹는 수는 큰 자리인가요? 네, 굉장히 큰 자리고요. 이제 따내고 나서 네. 이런 데를 이어서 백의 공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로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은 민 것보다는 네. 이어서 살려두는 것이 크다고 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상현 선수의 수법을 보면은 따낼 때 여기를 이렇게 친다는 뜻 같거든요. 쳐서 이 중앙을 깨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은 저 정도 반집 정도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뭐 중앙은 흙이 두고 또 둬도 이런 데가 또 터져 있는데 뭐하러 지금부터 벌써 깨냐. 어차피 큰 집이 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근데 조상현 선수는 확실히 내가 이 중앙만 좀 지우면 바둑이 내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임경찬 선수도 큰 자리를 끊어 먹으면서 집으로 균형이 맞아가는 한 판이 되었습니다. 네, 우아기가 아주 크게 집이 났고요. 근데 흙 입장에서 하변 쪽 단수당한 돌을 살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수겠죠. 여기 빠지는 거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느낌은 드는데 같이 빠져나왔을 때 물론 이 백에 대한 공격을 주장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백이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흙이 이 한 점을 살리기보다는 추후에 단수 치고 늘어서 집을 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네. 패석이라는 뜻이죠. 네. 네, 우변을 붙여갔습니다. 임경찬 선수가 나름 안정적으로 처음 첫 수를 1,000원에 두긴 했지만 판을 풀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각진 바둑이라고 하죠. 서로 울타리가 다 정해져 있는 바둑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서로 아무것도 모른 채 싸우는 바둑을 더 좋아할까요? 일단 이제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서로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두는 바둑은 네. 사실 웬만한 기력대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의 기력대가 한 5급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정도 기력에선 사실 이런 바둑을 두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의 바둑을 두는 정도가 되려면 한 연구생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잔잔한 바둑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 프로 기사들 보면은 약간 스미레 선수나 아니면 김은지 선수
그리고 뭐 최정 선수. 네, 그런 선수들처럼 네. 좀 공격적으로 두어가는 선수들이 이제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두는 것도 정말 잘 두는 건데 네. 확실히 스타일의 차이가 보는 맛이 또 있는 바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바둑은 어떤 것에 집중해서 봤을 때 좀 보는 맛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것은 사실 천원에 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된 느낌도 있지만 네. 사실 중반에서의 어떤 식으로 서로의 집을 가져가는지를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앙에 먼저 임경찬 선수가 크게 키워가니까 조상현 선수가 큰 자리를 내주면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집을 가져가는 그런 공방이 두 선수가 말로 하면서 두진 않지만 네. 이 수순을 자세하게 보다 보면 이 두 선수가 손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법들을 잘 따라가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의 땅 따먹기 보드게임이다 생각하고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난 이만큼 가져갈게, 넌 이만큼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닐까요? 지금 흑은 백을 공격하는 의미도 있을까요? 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서 이 백의 공격을 천원을 통해서 좀 만들어냈다. 네. 그럼 내가 이 돌을 좀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좀 임경찬 선수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시효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공방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 이렇게 네. 둔수로 그냥 받아놔라. 아. 지금 이거는 막을 수는 있지만 되레 끊기면 흑돌도 너무 얇기 때문에 흑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사실 대국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천원에 뒀는데 네. 이 천원의 역할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경찬 선수가 천원의 한 점에 대한 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어갔고요. 백도 당연히 이제 끊어가겠죠. 끊어가서 흑의 얇음을 추궁할 겁니다. 네. 이게 바둑 돌이 어떻게 선수들이 왜 뒀는지 뭐 그런 거를 계속 따지면서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상기 쪽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쪽으로 단수를 쳐야겠죠? 네, 그렇게 두어가네요. 이제 늘면은 밀어서 네. 이 한 점도 살려가면서 이 백의 돌이 우변의 백돌이 아직까지 100% 완성의 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격도 같이 노려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물론 바둑은 백이 좀 좋다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천원의 한 점이 늘고 만약에 이었다고 보면은 늘고 이었다고 보면 그래도 이 한 점의 역할을 흑이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경찬 선수가 그래도 이 바둑을 좀 잘 만들었다. 물론 바둑은 뭐 조금 나쁘지만 네. 그래도 천원의 그 역할을 잘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묘하네요. 인공지능은 떨어지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나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네, 뭐 임경찬 선수한테 끝나고 물어봐야겠지만 네. 여기까지는 잘 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좀 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은 안정적으로 호구를 두면서 안형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흑이 저기 민 곳은 반대로 백이 밀었을 때 아파서 두는 수일까요? 네, 이제 흑돌이 백도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네. 흑도 이 곤마의 돌을 연결하면서 이 좌변과 함께 연결하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완성시켜 놨고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두 선수가 두어가고 있네요. 근데 또 여기까지 보니까 인공지능이 씌우지 말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상기 흑이 그렇게까지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흑돌이 네. 확실히 그냥 아까 띄워놓은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흑의 급소를 노려가게 되면은 흑이 상당히 좀 궁색하게 살아야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뭔가 모양이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인공지능이 아까 이런 식으로 좀 억지로 가둘 필요가 없고 그냥 가볍게 띄워놓으라고 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좀 되는 대목이네요.
원래는 흑과 백의 생각만 분석하면 되는데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 인공지능의 생각도 뭔가 분석해야 되니까 해설자님이 생각하실 게 많겠어요. 아, 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바로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니까 네. 시청하시는 분의 입장이나 아니면 제 이 바둑을 풀어내는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보기가 편해지고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만약에 해설을 하신다면 인공지능을 보고 해설하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 실력으로 해설하는 게 편하신가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네. 사실 인공지능을 참고하지 않는 것은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적절히 사용해서 이제 그리고 저만의 그런 설명을 섞어서. 설명을 섞어서 좀 같이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백이 중앙 쪽을 단수를 쳤는데 임경찬 선수가 받지 않고 좌상기 쪽으로 침투를 해갔습니다. 저 침투 가능한 건가요? 근데 좌상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백이 사실 다 단단한데 네. 좌상기의 이 모양이 아직은 약간은 엷거든요. 네. 흑도 바로 좀 살리는 것은 사실 백이 그냥 이렇게 젖혀서 살려줘도 누구 집이 더 많이 깨졌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흑은 이 한 점을 좀 버림돌 삼아서 이런 식으로 백의 집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활용을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 이런 데 붙여갈 수도 있겠고요. 네. 오, 이 손으로 붙여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상대할 때는 이런 수가 까다롭죠. 그리고 속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이렇게 크게 잡는 것이 좋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지만 네. 사람 입장에서는 흑이 뭐 이렇게 맞고 네. 이렇게 팍 뛰어버리면 이게 다 깨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좀 정말 인간적으로 물러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임경찬 선수는 버리기가 한층 쉬워졌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버리게 되면은 확실히 그래도 흑이 2-3-3 버림돌 삼아서 변도 한번 두고 네. 또 상변까지 또 뒀기 때문에 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한 느낌이 듭니다. 네, 활용을 다 하고 나서도 흑의 차례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우변 쪽에 단수 친 곳을 빨리 이어야 할까요? 아, 흑이요? 네.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나 해놓고요. 네. 딱 봐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판에 큰 자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흑도 이제 여기 이어서 2점 살리는 것도 크고 그리고 추후에 이 백돌에 대한 미세한 공격까지 노려보는 그 수가 제일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 흑의 교환을 통해서 흑이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인공지능도. 이래서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런 활용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바둑을 둘 때 조금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고급 스킬인가요? 네, 뭐 배워두면 좋지만 사실 실전에 사용하기까지는 좀 많은 그런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수법이죠. 네. 이제 이 선수들은 천원전 결승전을 치를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예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저런 수법들이 가능한 거고요. 심지어 결승전에서 사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5대5가 되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흑이 활용도 잘하고 중앙 쪽도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집이 꽤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지금 바둑만 봐도 사실 집으로도 흑이 크게 뒤져 있지가 않고 네. 그리고 서로 각자 다 잘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한 끝내기 승부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어느 선수가 네. 더 후반에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느냐 그것이 승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하변의 날일자 백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도 민걸로는 그래도 여기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밀었을 때 안 받는 것을 약간 깜빡했을 수도 있어요. 네. 밀었으면 당연히 늘어줄 줄 알고 그때 두려고 했으나 조상현 선수가 날카롭게 반발을 했고요. 한 방이 있는 선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집에서도 되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게 한 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임경찬 선수가 여기를 미는 것은 네. 여기 중앙에 어느 정도의 집을 기대해 보려고 둔 것인데 조상현 선수가 날카롭게 상대를 찔러 들어가니까 백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면서 중앙의 흑집도 다 지웠거든요. 네. 확실히 이 여기까지의 진행만 봤을 때 이 5수의 진행은 백이 조금은 포인트를 올린 느낌이 듭니다. 네. 흑도 이 선으로 저공 비행을 합니다.
바둑 용어가 좀 신선한데요. 제가 말하고 보니까 저공비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공군에서 많이 쓸 것 같은 느낌이 그니까요. 좀 들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임경찬 선수가 여기 민 거 좀 괜히 밀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에요. 네. 밀고 다음에 젖히는 정도로는 그냥 늘어서 받아두면은 원래는 뭐 중앙에 뭐가 크게 불어나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백이 머리를 다 내밀고 있기 때문에 흙이 별로 집에서 기대할 것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민 것에 대한 후회가 약간은 있을 법한 장면입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미는 수가 굉장히 두터워 보였는데 왜 또 움직였을까요? 뭐 지금 교환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상변으로 두어 갑니다. 지금 둔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한 점을 잡아가면서 흙의 모양도 노려가는 큰 자리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워낙 크거든요. 백이 날짜를 딱 두게 되면은 네. 백의 모양도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흙의 집을 싹 줄여가는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지금 이 흙이 올라간 것은 한 점을 빨리 버리고 여기 날짜마저 딱 짓게 되면은 흙이 집으로 그래도 많이 쫓아왔다. 네. 바둑이 오히려 흙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서로 날짜가 좋은 자리가 항상 인공지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흑 입장에서 중앙을 밀고 상대가 손을 뺐잖아요. 그렇다면 날짜로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날짜를 둬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 백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데를 웅크리고요. 그냥 이런 데를 치받기만 해도 치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기만 해도 안형이 굉장히 좋거든요. 백이.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사실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흙의 집이 전부 다 지워지면서 백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수법은 아니고요. 백한테 살게 만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순간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가 방금 별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선택을 하니까 백도 기분 좋게 밀어갑니다. 그 임경찬 선수가 저희가 아까 여기 밀어간 수가 좀 실수라고 느꼈으리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확실히 이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민수에 대한 좀 돌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 백을 좀 추궁하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두어지는 수법들이 백을 약간 잡으러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백은 여기를 웅크리고 늘면 그냥 살아 있어요 지금. 네. 그 살아 있는 돌을 이렇게 계속 추궁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따지고 보면 공배를 두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아까 흙이 나를 잘 뒀으면 10집 가까이 났던 집이 네. 지금 백이 이 뜀을 통해서 전부 다 사라지고요. 선수 잡고 백이 여기를 딱 받게 되면은 갑자기 흙이 엄청나게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한 수로 이렇게까지 집이 차이 날 수 있네요. 흑 입장에서 진짜 한 게 없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임경찬 선수가 이 민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바둑도 좀 전체적으로 비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을 어떻게든 좀 공격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냥 날짜로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좀 더 잘 뒀어야 되는 건 백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임경찬 선수의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확실히 백 쪽으로 바둑이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바둑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기울면 역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심지어 3집 정도 차이가 아니라 6집 정도의 차이라면 백 입장에서 개가만 된다면 이 바둑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문제가 흙이 여기에 공배를 계속해서 두는 사이에 네. 백은 흙집을 전부 다 깨고 여기까지 큰 자리까지 때렸거든요. 그럼 흙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백은 말씀하셨다시피 하나 해놓고요. 이런 데를 받아두면은 살아 있어요. 네. 이 돌이 뭐 잡을 수 있어야 흙이 뭔가 어떤 꿈을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임경찬 선수의 아주 큰 판단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를 두면 백이 살아 있어요 지금. 너무 깔끔하네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흙이 한 게 하나도 없죠. 아마 임겸찬 선수도 이렇게까지 됐을 때 내가 저기를 왜 나래질 안 뒀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후회가 엄청 클 것 같아요. 백이 밀고 나오면서 네. 흙의 보가가 전부 다 지워졌거든요. 후회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이진행은. 만약 이런 실수를 했다면 머리 싸맬 만한 후회인가요? 네, 굉장히 특히 그리고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됐을 것 같고 아까 고윤서 캐스터가 여기 나오는 것이 속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여기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비상시국이라는 거거든요. 네. 나오게 되면은 너무 얇아지는데요? 네, 흙 모양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바둑이 워낙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여길 나와서라도 이 어떤 전단을 구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백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쉬워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둑이란 게 상대방한테 딱딱 둘 곳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는데 네. 지금 백은 거의 보이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에게는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네. 딱 찌르고 나오면은 흙이 오히려 약간 걸린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끊어가야죠. 끊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딱 치받게 되면은 끊고 패가 돼요. 네. 하지만 이 패는 백은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순식간에 바둑이 끝났어요. 백은 갑자기 얻어낸 게 30집이 넘기 때문에. 네. 하지만 흙은 여기를 따내도 얻어낸 게 10집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워낙 꽃놀이 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흙의 위기입니다. 심지어 우상기 쪽의 흙한테서 패감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네, 안 나오나요? 여기도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네. 이 두 선수들의 이 수준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패가 나는 것까지 한번 보시죠.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외길 수순이라서 네, 흑의 입장에서는 패를 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 꽃놀이 패가 되면요, 백 입장에서 이겼다 이런 마음을 좀 먹어도 되나요? 그게 위험해요. 이 바둑의 함정이에요. 아, 이제 네, 흙이 만약에 패감을 쓰고 따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도 꽃놀이 패면은 흙이 이겨봐야 10집 아니냐. 네.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연타해서 다 잡으면 이긴 거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쵸. 하지만 여기가 맹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역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변에 백대마가 아직 못 살았습니다. 정말요? 여기를 붙이게 되면은 네. 공도를 넓혀도 오궁도화가 되나요? 오공도화가 돼서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마냥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아직 하변의 대마가 사활이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최대한 이 백 대마를 살려가는 패감을 써야 돼요. 네. 이 들여다본 것도 그런 이유죠. 따내면 네. 크게 3점을 먹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같이 3점 가져갔지만 흙이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바둑은 백이 이겼다. 네.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그런 수순인 것 같고요. 이게 패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진짜 하변 사활을 못 본다면 큰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네, 만약에 지금 흙이 패감을 쓰고 다시 따낼 텐데 네. 이때 그냥 뭐 이거 10집밖에 안 되니까 여기만 뚫어도 내가 이겼겠다 네. 하고 있고 따낼 때 이 정도 3점 원래는 당연히 이겼겠죠. 백이 이겼겠죠. 네. 이거는 뭐 20집이 넘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뒀다가는 바로 하변이 잡히게 되면서 큰일 날수 순식간에 있다. 역전됩니다. 네. 백한테는 유리한 바둑을 역전당하지 않을 약간 마지막 위기 같고요. 흑한테는 마지막 기회 같은데요. 과연 깔끔하게 조상현 3단이 찾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전 결승전 그 트로피를 도자기로 줘요. 심지어 우승컵과 준우승의 도자기 크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 거 받고 싶겠죠.
그게 딱 눈앞에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먹여치는 팩감을 씁니다. 확실히 하변 쪽에 사활을 완벽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흑의 입장에서 팩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워낙 큰 패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흑도 최대한 큰 패를 줘야 됩니다. 아, 네. 먹여치는 큰 팩감을 사용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악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하고요. 네, 이제 백도 어느 정도 팩감이 많이 썼기 때문에 네. 백도 이제 여기를 붙이는 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오, 네, 주워갑니다. 팩감이 이제 서로 마지막 팩감이기 때문에 네. 안 받으면 끊어서 흑한테 삶을 강요하면서 이 두 점을 선수로 가져오게 되면은 네. 확실히 좀 백이 이겨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아, 흑이 받고 중앙 쪽에 끼우는 팩감을 쓰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둘 수도 있는데 일단 끼우는 것 자체가 워낙 큰 악수이기 때문에 일단 임경찬 선수는 해소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백은 끊어갑니다. 백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팩감이 정말 미세하게 차이 났을 상황이니까 조금 떨렸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아마 방심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결승전이기 때문에 뭐 방심을 했다가는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리죠. 네. 방심이라뇨. 네, 아마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중앙 쪽에 2점을 먹었고 흑은 원래 흑이 나래자로 뒀으면 차지했을 그 집을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인공지능은 한 4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네, 4집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네. 이제는 패싸움이 마무리가 되면서 확실하게 바둑이 끝난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역전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조성현 선수도 이런데 치받는 것보다는 사실 뭐 한 칸 뛰거나 네. 아니면 흑집을 뭐 깨는 것이 훨씬 클 텐데 여기를 치받은 것은 내가 이것만 살아두면은 확실하게 이겼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정확한 판단이네요. 4집이 아니라 7집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좀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아, 흑 입장에서 중앙 쪽에 나를자로 한 칸 띄므로 좀 모양을 쌓아놨는데 집이 거의 안 되니까 네.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까와 비교해 보면 사실 이 3점을 때려낸 것은 네. 흑이 이렇게 나를자로 지켰을 때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럼 달라진 부분은 사실 아무데도 없는데 보시면 여기 하변에 흑집이었던 곳이 백이 2점을 잡으면서 백이 가져갔기 때문에 네. 딱 그 정도의 차이만큼 백이 우세하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깔끔한 설명인데요. 역시 말을 잘하시네요. 흑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101점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백 입장에서는 그냥 연결시켜줘도 되겠죠? 네, 한 점을 그래도 흑이 잡으면서 네. 어떤 변화를 조금은 만들어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백도 큰 자리를 뒀고 그리고 마저 여기까지 3점을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흑이 조금 이득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승패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으면서 최대한으로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 모양은 허점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치중을 가게 되면은 네. 흑이 있게 되면은 여기를 늘어서 이제는 약간 사활이 위험하거든요. 치바다도 끊어서 그렇다고 물러서게 되면은 찔러서 흑이 2집 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버텨갔는데 여기 늘면 지금 흑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이어도 끊어놓고 메워서 이렇게 되면 오궁도화로 잡혔죠. 네. 네, 이거는 흑이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돌을 거둘 것 같습니다.
양구군 국토 정중앙배의 우승자는 조상현 3단입니다. 대국을 100불계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진 임경찬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대국 중앙에서 집을 조금이라도 챙겼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그래도 결승전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준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상현 3단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바둑의 중심이 되었네요. 네, 선수들 복귀를 하는 모습이고요. 트로피 수요가 있습니다. 아주 반짝거리는 도자기예요. 정말 너무 갖고 싶게 너무 네. 예쁘게 생겼습니다. 계속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패싸움 할 때 수익기가 잘 안 됐었는데 운 좋게 선택감이 더 있었어가지고 이겼던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와서 둬서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또 와서 두고 싶습니다. 처음 타이틀을 땄을 때는 배우자는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목표를 우승으로 하고 나왔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양구군에서 새로운 천원이 탄생했습니다. 조상현 3단. 두 번째 우승이에요. 네, 조상현 선수가 작년 24년도에 우승하면서 굉장히 좀 돌풍의 핵을 이뤘었는데요. 그 뒤로 약간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25년도에 양구에서 깜짝 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바둑계의 큰 신의 스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심지어 2025년 3월이니까요. 아직도 많은 개월수가 남았잖아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미소와 아쉬움이 좀 교차한 순간이었는데요. 이 승부의 순간에 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하셨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고요. 또 임경찬 선수가 천원에 두면서 이렇게 바둑을 처음부터 양구에서 딱 천원에 두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 좋았고 또 결승전답게 굉장히 치열한 내용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윤석 캐스터, 해설위원 홍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